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예일고등학교 교사 이민정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도 말할 정도로 많이들 힘들어하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수분해를 잘 극복한다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돼서도 수학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길르러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은 인수분해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인수분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의 인수분해와 그리고 식의 인수분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의 인수분해를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인수분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소인수분해란 무엇이냐?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는 약수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있는데요. 그래서 12의 약수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1, 2, 3, 4, 6, 12가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약수는 인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때 소인수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하는데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1, 2, 3, 4, 6, 12 중에는 2하고 3만 프라임 넘버가 되겠죠. 소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인수의 2와 3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낸 이 형태가 바로 소인수분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가 무엇이냐, 식에서의 인수는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다항식,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인수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통째로도 인수가 돼요.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얘도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이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인수분해가 뭔지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곱으로만 나타낸 것을 의미해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곱으로만 연결시키는 과정이 인수분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어떻게 하는지 배우진 않았지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이렇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곱의 꼴로 나타낸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역의 과정을 전개라고 이미 배웠고 곱셈 공식이라고 이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곱셈 공식을 이미 외웠다면 인수분해가 매우 쉬울 텐데요. 사실 아직 곱셈 공식이 뭔지 몰라요 하더라도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싶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천천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통인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원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건데요. 모든 식에 똑같이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녀석을 가지고 와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곱의 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할 때는 각 항의 공통인 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내셔야 합니다.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ma 더하기 mb를 공통인 인수 m으로 묶게 되면 m 괄호하고 a 플러스 b가 되겠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5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뭘까요? 맞아요, x죠? x를 찾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가 곱했을 때 x제곱, 곱했을 때 5x가 되게끔 묶어주시면 되고 더하기는 더하기로 연결, 빼기는 빼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왼쪽 식에도 있고 오른쪽 식에도 있는 거 2ab죠? 2ab로 묶고 남아있는 거 여기는 a, 여기는 2만 남겠구나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히 제곱이 되게끔 만드는 식입니다. 어떤 식의 제곱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완전 제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 제곱인 사각형과 한 변이 a고
가로 길이는 B인 직사각형 2개, 그리고 한 변이 B인 작은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들을 다 더하면 얘 넓이는 A제곱, 얘는 AB가 2개, 얘는 B제곱이라서 이렇게 전개된 식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들을 근데 합쳐져 보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하나 붙이고 왼쪽에 하나 붙이면 밑에 딱 달라붙게 돼가지고 한 변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바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완전제곱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완전제곱식은 방금 본 것처럼 앞에 것 제곱 그리고 뒤에 것 제곱을 확인한 후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를 가져와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형태일 때 그 앞에 거 제곱 되기 전에 그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를 가져와서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로 연결된 식을 바로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식의 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완전제곱식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거 제곱을 2차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x제곱으로 만들고 뒤에 거는 그럼 뒤에 것만 어떤 거의 제곱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를 가져와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게 돼요. 이때 꼴을 가만히 살펴보면 2차식이기 때문에 x가 뒤로 가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는 경우에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는 경우에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요. 주의할 점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연습을 해볼게요.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은 3이고 3의 제곱이 되겠죠? 9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 요 녀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뭐의 제곱인지를 봐야 되죠? 5y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요 녀석은 여기 x에서 하나, 여기 5y에서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꼴이었지 라고 생각해내면 되겠죠. 따라서 10xy가 되겠는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부호가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에서 얘가 5y의 제곱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5y의 제곱이어도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5y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5도 가능하다. 주의. 그럼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공식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다음 공식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게 되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처럼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이고 친구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에요. 합과 차가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정사각형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색종이를 한 변의 길이가 A인 색종이를 준비를 했고 이 A인 색종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부분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잘라내게 되면 이 부분이 길이가 A-B가 되고요. 이 부분의 길이도 여기 길이는 A인데 여기 B만큼 뺐으니까 A-B가 되겠죠. 요 상황에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이어붙일 수가 있냐면 요렇게 갖다가 붙이게 되면 요 면은 이 자른 면 이 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두 개가 딱 포개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서 붙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지금 작성한 것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A-B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A랑 B를 더한 A 더하기 B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살펴보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은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두 변의 길이를 뺀 것을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포개어지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A제곱 그리고 B제곱이 있을 때 각각의 제곱되기 전에 그 한 변의 길이,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 A를 나눠 쓰고 B를 나눠 쓴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합차공식입니다. 매우 쉽죠? 인수분해 공식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로 되고요. 이렇게 고백골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인수분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는 X는 제곱되어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게 X, 9는 3의 제곱이니까 B에 해당하는 게 3이 되고요. 각각을 쓴 다음에 하나는 더하기로 하나는 빼기로 연결하면 끝!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고 오늘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인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9a가 뭐의 제곱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3a의 제곱이고 49b는 7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씩 쓴 다음에 3a, 7b 고백골로 연결할 수 있고 하나는 더하기로 연결, 하나는 빼기로 연결하는 걸 보고 합차 공식을 적용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합차 공식은 매우 귀엽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9분의 4가 3분의 2의 제곱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5b의 제곱은 5b의 제곱이니까 분수가 있어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각각이 제곱되는 것만 잘 찾아내셨다면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로 연결하면 끝! 세 번째 거는 바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발견하셨나요? 맞아요. 16을 일단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다가 인수분해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만들 수 있고요. 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x랑 2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끝!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제는요. 이거를 전개 후에 풀어도 가능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너무 좋아해서 먼저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치환이라는 문자로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다른 문자로 놓는 치환의 아이디어를 쓰는 게 편해요. 1 플러스 a, 루트 2를 a, 1 마이너스 루트 2를 b라고 놓게 되면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a 플러스 b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건데 더하면 루트 2가 지워져서 2만 남게 되죠. 곱하기 a 빼기 b는 앞에서 뒤에 걸 빼면 1이 지워지고 2 루트 2가 남게 되네요. 그래서 4 루트 2라는 간단한 수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완전 제곱식을 먼저 풀고 계산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난이도 한번 업해볼까요?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오늘 잘 공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쳐다볼까요? 이것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네 번째 유형의 예제와 비슷하네요. 완전 제곱식을 푼 다음에 인수분해를 다시 해내도 괜찮겠지만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다소 복잡해요. 저걸 완전 제곱식을 하고 또 하려면 따라서 한 문자로 바라보는 치환을 통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고생도 해보고 연습도 많이 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A, B라고 놓고 방금 전에 푼 것처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2, 이게 a 더하기 b고요.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한 게 a 빼기 b겠죠.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3x 더하기 3이 되고요.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x 빼기 1이 됩니다. 왠지 막 3을 빼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하나는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1인 거라 형태 꼴이 만들어졌고 여기 앞에 어떤 상수도 붙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둬야 되네요. 그때 a가 이제 3이 되고 b가 3이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제이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는 문제입니다. 잘 풀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수분해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인수분해의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지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 기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아주 멋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인수분해의 기본 첫 번째 시간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을 두 개 이상의 이런 곱의 꼴로 나타내는 과정이었고요. 곱의 꼴로 나타내는 과정이 인수분해, 그리고 이 역의 과정이 전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이 곱의 꼴로 나타내진 각각의 식을 인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다 라는 거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로 묶은 후에 여기에 있는 걸 묶을 거니까 얘만 빼고 남은 것을 쓰고 부호를 연결하면 되더라. 곱의꼴로 지금 연결이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공통인수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가?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거의 제곱과 뒤에 거의 제곱을 봤더니 앞에 거랑 뒤에 거 하나 가져와서 곱하기 2한 형태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맞네. 그래서 A랑 3B를 놓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연결해서 제곱. 이의 이름이 완전 제곱식 맞습니다. 오늘은 합곱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지만 이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완벽히 숙지하시길 바래요. 일단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이 인수분해라고 했던 아이디어 기억하시지요? X제곱 넓이를 갖는 사각형 하나와 요건 넓이가 X가 되겠죠. 얘는 넓이가 1이 됩니다. 얘네들의 넓이의 합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예요. 얘네들을 잘 만나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이 될까 했더니 오른쪽에 2개, 왼쪽에 하나 아래 붙이고 1씩 채워 넣었더니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고 또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이 완성이 됐네요.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면 이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곱의 꼴, 인수분해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곱이 지금 애초에 처음에 나열되어 있었던 넓이와 지금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원리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x제곱이 하나 있고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 하나 빠졌네요. 하나 더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넓이는 지금 x제곱 더하기 7개의 x 더하기 1이 12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잘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4개를 위에 놓고 3개를 왼쪽에 주황색을 넣게 되면 12개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12개가 3 곱하기 4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직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지금 관찰 가능합니다. 여기를 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를 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이 12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맞게 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곱의 부분이 12가 돼야 되면서 얘네들을 합했을 때가 7이 되는 이런 꼴을 만들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곱해서 12가 되고 합해서 7이 되는 이 두 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즉 두 수의 합 x 더하기 ab, 두 수의 꼴의 형태인 경우에 우리는 x 하나씩 나눠가지고 저 곱의 꼴을 하나씩 나눠가져서 한 변의 길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로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의 식을 곱해서 상수항이 되고 더해서 1차항이 되는 이런 형태를 확인을 완료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걸 전개를 해보아도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더하기 ab라서 동류항 계산에 의해서 x제곱 a 더하기 bx
더하기 AB 형태로 우리가 애초에 인수분해 하려고 했던 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세 번째 공식입니다. 합과 곱의 꼴이 되는 두 수를 찾아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예제를 통해 보여줄게요.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이 예제를 통해서 이 푸는 행위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곱이 a, b고 합이 a 더하기 b가 되는 그런 두 수 a, b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곱을 먼저 찾으시는 게 빠릅니다.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곱이 8인 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도 있고요. 1이랑 8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도 있고 2, 4도 있을 거예요. 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있는데 두 정수의 합은 9,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지금 합이 되는 부분을 6이 되는 걸 찾고 싶었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A와 B는 2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요 X제곱 더하기 6X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풀 순 없어요. 이렇게 경우를 나열해 보면서 되는 게 뭔지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한답니다. 네, 여러분들 인수분해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한번 점프해 볼까요?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항식이 소수가 될 때 이 소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소수의 정의가 프라임 넘버라고 했었고 그 프라임 넘버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다항식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두 수 중에 한 수가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라 라는 소리인데 기억하시죠?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24가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아야겠네요. 그럼 곱이 마이너스 24가 되는 수 중에서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나열해 보려고 하는데 1, 24는 절대로 합이 마이너스 2가 될 리가 없고 2, 12도 안 되고 3, 8에 24인데 이것도 안 되고 4, 6으로 왔더니 4와 6의 차이가 2가 되기 때문에 합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곱했을 때 음수기 때문에 두 수 중에 한 수만 마이너스인데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4가 플러스고 6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구나. 완벽한 조합을 찾게 되었죠. 따라서 인수분해는 n 플러스 4, n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중에 n 플러스 4가 1이 되거나 또는 n 마이너스 6이 1이 돼야지만 이 두 수가 곱해 있을 때 소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n이 4를 넘기면 마이너스 3이거나 따라서 n이 7이라는 소리인데 자연수 n에 대하여기 때문에 자연수는 1, 2, 3, 1부터 시작한 정수를 말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우리가 구하는 답은 7이다 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지 않나요? 네,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식이 나와 있는데 완벽하지 않게 지금 1차항을 모르는 상태로 나왔고 이것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이 1차항의 개수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럼 곱이 6이면서 합이 k가 되는 두 개의 수를 A, B라고 할 건데 그 수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곱이 6이 되는 수는 1, 6, 마이너스 1, 6 그리고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조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을 구하게 되면 7,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요거 4개 이외에는 A와 B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바로 7이 될 것이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따라서 M은 7, 스몰 m은 마이너스 7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이 인수분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은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배운 것은 x제곱의 개수가 1이었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의 인수분해는 앞의 경우보다는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도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볼게요. x제곱의 개수의 곱이 되는 두 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곱이 bd가 되는 두 수를 찾아가지고 이들을 크로스해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ad하고 bc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1차 항의 개수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위의 식과 아래식을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잡한 합곡 공식입니다. 식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잘 어려워요. 공식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행위로 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곧 예를 통해 보여줄게요. 공식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C 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x 더하기 BD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와 같다라는 거고, 이때 이에 맞는 A, B, C, D를 찾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전개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시작한 요식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곱의 합이 1차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과정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식으로 보기보다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어진 다항식이 최고차항이 1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차항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최고차항 3이 곱해서 나오는 두 수, 그리고 상수항이 곱해서 2가 나오는 두 수를 A, B, C, D라고 해서 찾게 되면 그때 이들의 크로스 곱 A, D 하고 B, C를 더한 것이 이 가운데 1차항인 7이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합이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앞에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1, 3인 경우가 있고 3, 1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도 1이거나 2, 1이거나 아니면은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부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하나씩 해보다 보면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3과 2인데 더하게 되면 5가 되는 상황이라서 합이 7이 아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3이 6이고 1, 1은 1이라서 제가 원하는 딱 7이 나오게 됐네요. 나머지 경우도 확인해보면 7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7이 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게 돼요. 따라서 현재 순서대로 따져보면 A가 1이고 C가 3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B가 2고 D가 1인 상태일 때 합이 7이 되는 상태가 된다 찾았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는 수 곱을 했을 때 이 순서에 맞게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x를 붙여서 따라서 x 플러스 2,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한 번에 잘할 수는 없고 여러 번의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 조금은 어려웠는데 한번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서 나오는 건 1, 3 아니면 3,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항을 곱해서 나오는 건 1, 4 아니면 2, 2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더해가지고 합이 8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로 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크로스를 곱하면 4랑 3이라서 합이 7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4와 1을 자리를 바꾸게 되게 되면 12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1, 3과 2, 2 조합으로 살펴봤더니 1, 2는 2고 3, 2는 6이에요. 어머, 제가 딱 원하던 8이 나오는 조합을 찾을 수 있고 곱해서 4고 더해서도 8이니까 둘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로 순서대로 써주셔야 크로스 곱이 1차 항이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2,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 잘 해내고 계신가요? 이번엔 마이너스가 있는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 항의 개수가 5라면은 1, 5 아니면 5, 1일 거예요. 일단 1, 5를 고정한 상태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6, y이기 때문에 나중에 y도 상수항에다가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수는 1, 6이거나 2, 3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합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1, 6은 다소 숫자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본 결과 2, 3을 한번 해볼까 싶고요. 크로스로 곱하겠습니다. 5, 20,
1, 3은 3. 어머, 두 개를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7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고요. 곱해서 음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그럼 10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3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7이 되려면 그렇죠. 큰 수인 10이 마이너스여야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x제곱이니까 xx, y제곱이니까 y를 넣어서 인수분해를 완성하면 x-2y, 5x 플러스 3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소 어려웠는데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 공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넓이가 주어졌다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상태지요. 그래서 10x제곱 더하기 17x 더하기 3은 지금 가로 길이는 주어져 있어요. 5x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2차식이니까 아마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 힌트를 줬어요. 5하고 여기 1이 쓰였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묶여서 앞에 식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식은 이제 곱해서 10이 되는 수로 찾으면 2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수로 찾으면 3이 된다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이 가로 길이가 큰 힌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17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크로스 곱을 해보면 3, 5, 15, 2은 2고요. 어머 더했더니 17이 나오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x제곱이니까 xx를 나눠 쓰게 되면 세로의 길이는 바로 2x 플러스 3이 되고 cm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기본 공식들 모두 이해했나요? 이제 스스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 알고 있죠? 진짜 많이요.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총정리 한번 해줄게요. 인수분해 1단계는요. 공통인수가 있나? 입니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 것이 인수분해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완전제곱식이나 합차공식이 성립하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하나씩 가져와서 2ab가 될 때라고 볼 수 있고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로 연결. 그리고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 꼴이면 이거를 치환해서 바라보는 눈도 기르셔야 되고 두 개를 한 번씩 쓴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되더라.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공통인수도 없고 합차공식이라든지 완전제곱식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인가? 라고 해서 2차식의 개수가 1이면 상수항의 곱으로 합이 1차식이 되는 걸 찾아내시고요. 그러면 x-a, x-b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최고차항이 1이 아닌 좀 다소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곱해가지고 AC가 되고 BD가 되는데 크로스 곱의 합이 1차항이 되는 게 나오면 요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더라까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수분해 어떠셨나요? 인수분해는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몸으로 익히는 그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인수분해를 잘 정복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수학을 쭉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